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P단원과 Q단원을 연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 파트는 감각계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리 시험이 이게 잘 내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좀 보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시각계에 대한 얘기를 출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계의 특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각계에 대한 특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계. 빛을 인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두 종류의 세포가 있죠. 하나는 간상세포가 있고요. 간상세포. 다른 하나는 이제 원추세포가 있죠. 간상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는 약한 빛을 감지하는 것이고요. 얘는 약한 빛을 감지하는 것이고, 원추세포는 강한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애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상세포는 약한 빛을 감지하기 때문에 밤에 약한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밤에 작용하는 것이고요. 원세포라고 하는 것은 강한 빛이니까 낮에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특징이 있죠. 자, 간상세포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 약간의 빛이 있는 가운데 밖을 보게 되면은 좀 어떻습니까? 어두침침할 뿐이죠. 그러니까 색깔이 구분가지 않잖아요. 그건 이제 간상세포가 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빛의 구분이 갈 수도 있죠. 밤인데 막 형광등을 켜놨어. 그럼 빛이 구분이 가죠. 그거는 원주세포 특성한 겁니다. 강한 빛이에요. 이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원추세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녹원추세포, 청원추세포, 적원추세포. 이렇게 원추세포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반응을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조합이 일어나니까 결국 훨씬 더 색깔이 이제 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추세포의 특징인 거죠. 그럼 얘들이 이제 빛을 반응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반응은 이제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그 다음 반응이 이제 비슷해요. 자, 빛을 이제 비추게 되면, 빛을 이제 비추잖아요. 그럼 이게 간상세포가 되었건, 뭐, 원추세포가 되었건, 이 내부에서는 과분극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분극.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Na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빛을 비추게 되면 이 Na 플러스 이온이 이게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탈분극인데 과분극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원추세포가 되었건, 간상세포가 되었건 똑같습니다. 이 과분극이 돼요. Na 플러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그러면 얘가 이제 유로트랜스미터의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럼 뒤에 있는 쌍극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뒤에는 다시 C신경이 있는 건데, 얘들의 작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유로트랜스미터 분비가 되었을 때, 쌍극세포 C신경이 우리가 작동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러한 변화에 의해서 빛이라는 걸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여기까지를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알겠죠? 여기까지 상을 이제 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볼게요. 야행성 동물이 어두운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약한 빛에도 반응할 수 있는 뭔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네, 망막에 간상세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골라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척추동물 광수용 기지를 또 냈죠. 자, 빛을 비추면 간상세포 측면은 나트륨 채널이 열린다. 아니에요. 닫힙니다. 이걸 이제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요. 자, CGMP는 간상세포 나트륨 채널에 결합을 해서 채널이 열린 상태로 유지시킨다.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맞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맞아요. 과분극이 될 때 CGMP라고 하는 분자가 있고요. 얘가 붙게 되면은요. 그러면 나트륨 채널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CGMP라는 분자가 없으면 이게 NA에서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제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빛이 있게 되면 여기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로놉신.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가 옵신이라는 단백질이고 하나는 이제 시스네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자 이름이에요. 그럼 빛을 비추게 되면 옵신의 도움을 받아서 시스네틴알이 빛을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빛을 흡수할 수가 있으면 이 시스네틱이 바뀌는 겁니다. 트랜스네티널로 바뀌어요.
트랜스 레티날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옵신 부분만이 활성화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롯옵신의 활성화예요. 그게 바로 롯옵신의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롯옵신의 활성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롯옵신이라고 하는 애가 그 다음 단계의 단백질들을 활성화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의 단백질들 중에 G단백질인 트랜스듀신이라는 것이 있고, 자, 트랜스듀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단백질이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라고 하는 애를 활성화시키게 되어 있는데,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라고 하는 애가 cGMP라고 하는 분자를 GMP로 분해를 해요. 그러면 cGMP만 남아있게 되는데 이 cGMP가 Na 플러스 이온을 들어오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얘가 분해가 되고 없어지니까 얘가 없어지니까 Na 플러스는 들어오게 못한단 말이에요. Na 플러스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과분극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과분극.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을 인지하는 기작에 대한 메커니즘을 희한하게 이걸 잘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메커니즘 여러분이 좀 잘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내겠다는데 암기를 해야죠. 어떤 부분은 상당히 과하지 않은데 이 부분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계속 내고 있는 파트잖아요. 지금 보시면 다 눈 감고 내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활성화된 인산 디에스테르 분해 요소는 cGMP를 GMP로 가수분해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활성화된 트랜스듀신이라는 G단백질이죠. 이러한 이제 G단백질이 있는데, 자, 이 G단백질이 인산티 에스테르 결합하는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오케이죠. 그래서 2번은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 자, 역시 똑같죠. 척추의 눈에 있는 광선기 세포에 대한 문제를 또 냈습니다. 자, 간장세포는 어둠 속에도 가공되는 거냐? 어둠 속에 있다면 탈분국이 되는 건데 얘가 빛을 보게 되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자, 간장세포막에 존재하는 광수형체 롯옵신은 전하 개표성 Na 프로 채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사람의 망막에는 원추세포보다 간장세포가 더 많은 거냐? 간장세포가 더 많습니다. 자, 간장세포가 빛을 받으면 세포 내 cGMP 온도가 줄어든다. 이게 맞죠? 그죠? 이게 맞죠? 이거 표시 안 했네요. 자, 어둠 속에도 가공되는 것이 아니라 탈분국되어 있다가 빛이 있으면 가공되는 겁니다. 롯옵신은 빛을 받으면은 활성화되는 애지 NF 채널 통로가 아닙니다. 별도로 있는 거고요. 사람의 망막에는 원추세포라는 것보다 간세포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원세포는 중심오목이라고 하는 자리 있죠. 중심오목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어떤 자리냐면 눈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들어오죠. 자, 이게 눈 안구예요. 이쪽이 동공이 있고요. 이쪽이 동공이 있고요. 빛이 들어오면은 이쪽에 망막이 있을 텐데 망막에 상이 이제 맺히는 거예요. 그때 이 상이 이제 직방으로 탁 들어간 쪽 있죠. 이쪽에 맺히는 자리를 우리가 중심오목이라고 부르죠. 중심오목. 중심오목 주변에는 여기에는 이제 원추세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원추세포가 많이 있는데 그 바깥쪽 이렇게 넘어가는 쪽이 이런 게 주변부거든요. 주변부. 주변부라고 하는 이런 자리들에는 이제 간상세포가 거의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간상세포가 이제 주변부에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망막에 누가 더 많냐라고 한다면 간상세포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죠? 간상세포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문제를 다뤄봤는데 공모 문제는 이게 전부 다 눈에 나왔습니다. 그럼 또 그럴까?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까지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얘에 대해서는 좀 알아놓자. 그럼 감각계를 모든 걸 다 아는 건 힘들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알아놓으시면 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또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죠? 네.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이 감각계는 거의 포기할 거예요. 왜냐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내가 하나 맞추면 나는 이제 이득이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눈에 대해서는 좀 알자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우리 Q 단원의 운동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Q 단원의 운동계로 가겠습니다. 자,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ATP죠. 그 다음 무기이온, 칼슘이죠. 자, 이거네요. 자, 근육의 수축을 일으킬 때는 칼슘이 필요하고요. ATP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완을 할 때에도 ATP는 필요하죠. 근육이 이완될 때에도
미오신 머리하고요. 액틴 필라멘트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ATP가 역시 똑같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Q2번 볼게요. 골격근 수축에 필요한 칼슘이 작용하는 부위가 뭐냐? 트로포닌이죠. 자, 칼슘은 트로포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오신이라고 하는 머리가 가는 섬유에게 결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미오신 머리고요. 그 다음 얘가 이제 가는 섬유 아닙니까? 액틴 필라멘트로 해서 가는 섬유.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트로포닌이라는 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트로포 미오신과 함께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트로포 미오신과 함께. 그럼 여기 이제 칼슘이 가서 결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칼슘이 결합하게 되면은 이게 제껴지죠, 옆으로요. 그럼 미오신 머리가 붙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가는 섬유를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작용하는 것이 이 특징이죠. 칼슘이 작용하는 부위는 트로포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까다롭네요. 그죠? 격렬한 운동한 직후에 운동 전보다 많은 게 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원을 이제 써야 되는 건데, 그 에너지원을 이제 어떤 걸 쓰느냐, 이게 상당히 특징이에요. 에너지원을 어떤 걸 쓰느냐. 첫 번째 쓰는 건요, 내가 일단 보관하고 있는 ATP를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크레아틴 인산을 쓰는 거거든요.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걸 씁니다. 꼭 이건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크레아틴 인산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크레아틴 인산을 제가 CEP라고 하겠습니다. 크레아틴, 그다음 포스페이트, CEP. 그럼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이제 쪼개면은 이제 크레아틴이 되고, 그럼 이제 인산기가 옆으로 전달되는데, ADP라는 것에 인산기가 붙어가지고 AT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ATP를 이제 운동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원이라는 게 ATP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격렬한 운동 과정에서 이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크레아틴 인산은 줄어들고요. 크레아틴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얘네 어떻게 되냐? 얘네 둘은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거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지금 반응하고 있거든요. 결국 얘가 이걸로 갈 때 인산기가 빠져나가게 돼 있잖아요. 피가.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은 얘를 이제 중간에 매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크레아틴 인산에서 쪼개진 게 크레아틴과 인산 이렇게 쪼개진 거죠. 중간에 얘가 매개가 된 거예요. 매개가. 그러니까 ATP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고, ADP도 마찬가지. 크레아틴 인산이 줄어들고 크레아틴이 늘어나면 요 피가 이게 증가하는 꼴이가 되겠죠. 운동하는 동안에 피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크레아틴 인산이 쪼개져서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쓰는 게 뭐냐면 바로 글리코겐이거든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아시는 게 좋은데, 글리코겐입니다. 글리코겐이죠. 그럼 이걸 에너지원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해당 과정과 젖산 발효가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해당 과정과 젖산 발효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해당 과정과 젖산 발효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반응이 이제 추가가 되느냐? 자, 이게 이제 또 복잡한 얘기인데, 좀 지우고 적어볼게요. 자, 글리코겐에서 해당 과정 젖산 발효가 일어나게 되면, 해당 과정의 산물, 자, 포당이라고 하는 분자가, 해당 과정을 거쳤을 때 피르보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NADH가 만들어지고요. ATP가 만들어지는데, ATP는 뭐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포당이라고 하는 분자를 이제 이용하게 되었을 때, 글리코겐이 포당이 되고 쪼갰을 때, 요게 이제 줄어들 것이고, 요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늘어난 걸로 끝이지 않아요. 이거 다음 반응이 바로 젖산 발효니까, 젖산 발효가 일어나는데, 젖산 발효는 피르보산이라고 하는 것을 NADH와 함께 반응을 시켰을 때, 이게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서 젖산이 되고요. NADH는 전자를 피르보산에 전달하기 때문에 NAD 플러스와 H 플러스가 같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제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줄어들 테니까. 결국 상쇄가 될 거예요. 결국 포당이랑 분자가 쪼개지게 되면 ATP가 늘어나는 것이고, 젖산이 늘어나고 NAD 플러스가 늘어나는 꼴인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포당이 줄어들면은 결국 이런 애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격렬 운동 직후에 뭐가 많았냐 물어봤으니까 젖산이 많아지고요. NAD 플러스가 많아지는 거죠. 크레아틴 인산 고르시면 안 됩니다. 크레아틴이 많아지는 것이지
크레아틴 인산이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크레아틴이라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액틴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업과 디귿을 답으로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근육의 수축기장에서 근소표 방태 칼슘 이온이 결합하는 단백질. 공무원 문제 때 똑같게 나왔죠. 트로포닌.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자, 근육이 수축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습니다. 신경 근육 연접 부위의 운동신경 말단의 아세틸콜린 무브먼트다. 자, 우리가 운동신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요. 운동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거죠. 자, 운동신경이 근육을 수축해라 라는 신호를 보낼 때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있어요? 근육의 세포막에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세틸콜린이 와서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Na 플러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유입이 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탈분국이 발생하기 때문에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게 되면 T 소관을 따라서 신호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T 소관 따라서 신호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누가 있어요? 근소포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근소포체가 자신이 갖고 있던 칼슘을 밖으로 빼냅니다. 그러면 칼슘이 누구에 가서 결합합니까? 트로포닌에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트로포닌 결합을 하게 되면 가는 섬유하고 굵은 섬유가 결합하지 않습니까? 가는 섬유와 굵은 섬유가 결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굵은 섬유의 미오신 머리가 가는 섬유를 땡긴단 말이에요. 물론 이때 ATP라는 것은 당연히 소모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는 섬유가 굵은 섬유 따라 이동한다는 거죠. 자, 이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담고 있으면 질문을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운동신경과 근육의 연접 부위에 운동신경 말단 분비된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있다. 근육세포의 세포질에 존재하던 칼슘이 근소포체 내에 안으로 들어간다. 아니죠.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소포체 밖으로 나와야 되죠. 여기 그림 보시면요. 근소포체의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미오신의 단백질의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해서 교차다리를 형성한다. 교차다리. 가교. 자, 가교. 자, 이렇게 교차다리. 이게 다리죠. 양쪽에 가는 섬유와 굵은 섬유가 있고 다리를 맞는 꼴이죠. 가교. 교차다리. 자, 근절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렇죠.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는 모습 보이는 것이 근육 수축 과정이에요. 자, 6번 문제도 뭐 비슷한데요. 근절의 길이가 짧아질 때, 자, 모델의 설명입니다. 짧아질 때 필라멘트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변하지 않습니다. 벌써 답이 나왔네요. 필라멘트의 길이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섬유가 있고 여기 굵은 섬유가 이렇게 있다면 이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굵은 섬유 그대로 길이, 가는 섬유 그대로 길인데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길이는 변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진 거예요. 자, 굵은 필라멘트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오신의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팩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껌 있죠, 여러분. 껌. 우리 껌 씹잖아요. 그 껌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그거 어디서 얻어왔냐면 식물에서 얻어온 거예요. 식물의 세포벽 중에 그 세포판이라는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그 부분이 팩틴이라는 당이 이제 있어요. 팩틴이라는 그 당은 그 세포 소기관 중에 골지체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골지체에서 만들어진 애가 그쪽에 이제 위치하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약간 그 끈적끈적 거리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식물의 경우에는 그 끈적끈적 거리는 걸 이용해서 세포들을 붙이는, 이렇게 붙이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다른 거죠. 자, 근수축 시 가는 필라멘트와 굵은 필라멘트 중재되는 부분은 증가하죠, 증가. 증가해야 될 거고요. 자, 가는 필라멘트의 머리 부분에서 ATP 가수분해 되면 가는 필라멘트, 굵은 필라멘트 서로 결합해서 가교를 형성한다. 자, 가는 필라멘트의 머리 부분에서 ATP가 형성한다. 이 가는 틀렸네요, 그죠? 굵은 필라멘트의 머리 부분에서 ATP가 가수분해되면 가는 필라멘트와 굵은 필라멘트가 서로 결합하여 가교를 형성한다. 여기서 ATP라고 하는 게 여기 붙어 있다가 이게 분해가 된 거죠. ADP와 PI로요. 즉 미오신의 머리 부분에 있다가 분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당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아주 상세하게 좀 나온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P단원과 Q단원을 봤어요. 신경계에 이제 연이어지는 부분이고 감각계, 감각계에 대한 얘기, 또 운동계에 대한 얘기가 같이 엮여져 있는 거죠. 자,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약간 세부적으로 나왔죠. 여러분들 눈의 특징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 근육이 수축할 때 그 과정을 좀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 딱 연말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P하고 Q 단어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